그냥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오케이.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저번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표,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이항 분포까지 했지. 오케이? 이산확률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 이산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몇 개, 뭐 점수 이런 것들처럼 카운팅이 가능한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지금 확률, 어떤 변수에 대한 확률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 공부하고 싶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변수가 딱딱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키는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173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몸무게라든지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시간이 변수인 것들 끊어지지 않잖아. 그렇지? 뭐 우리 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가지고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것들은 끊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의 분포를 공부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산확률 분포를 다룰 때는 가장 쉬운 게 표를 그리는 거였어. 그렇지? 막 그런 문제 풀었잖아. 공이 뭐 하얀 공 두 공, 흰 공 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았을 때 두 번을 뽑는데 그중 한 개가 흰색이 뭐 X라고 잡아가지고 확률 구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 표를 그려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때는요 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치? 변수가 연속하기 때문에 표를 못 그린다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때는요 표가 아닌 그래프를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프를 다룰 거야. 자, 이 그래프에 대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97쪽을 보세요. 1번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함수값을 확률 변수로 한다. 그냥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길이, 시간, 무게와 같이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겠다라고 했지.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무엇이냐? 변수 x에 대해서 그냥 확률값을 찍은 거야. 확률값을 찍어가지고 어떤 식을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A부터 B까지를 조사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A를 넣었을 때 확률, 뭐 얼마를 넣었을 때 확률, 그 확률들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변수가 연속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말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나는 A부터 B까지가 전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잘 봐. 확률값들을 함수값으로 찍은 건데, 그렇다면 총 확률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지금 이런 확률, 이 함수값들이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값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다 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함수값을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x가 나오는데 그 fx를 함수값으로 보지 않고 길이로 봐. 확률값을 길이로 본다고. 그런 다음에 이 길이들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면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인데 결국은 그 길이들을 무한히 더해서 이 면적을 구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면적이 확률의 총합이 돼버리는 거야. 느낌만 같이 쓰세요. 느낌만.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1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요, 전체 넓이가 확률이 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중에서 기하적 확률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야. 도형의 넓이로 확률을 구하겠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자 확률 밀도 함수 2번에서 나와 있죠. 그렇지? 자, 뭐 이렇게 넓이를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면적은 1을 넘어갈 수 없는 1밖에 안 되겠지. 전체 면적은 1이 되주시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나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즉 중요한 건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찍어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 그래프에 둘러싸인 총 넓이의 합이 확률의 합이 1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좀 보자. 98쪽에 개념 체크 1번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을 고르세요. 자,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억! 달리기 기억 시간에 대한 거잖아. 시간은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연속 확률 변수고 니은 당도도 연속적인 거예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몇 점 몇 가는 거잖아. 막 느낌이 와요? 당도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당도를 딱딱 끊어서 말할 수 없잖아. 그치? 이런 것도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쭉 이어지는 거야. 자, 디귿 관람객 수는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자, 리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2번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총 넓이가 1이 돼야 돼. 1이 안 되면 확률 밀도 함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자 보시면 x가 0부터 1까지 들어갈 거야. 자, 기억. fx 함수가 있네. 함수는 x야 라고 했어. x라는 그래프를 그려봐. 자, 0부터 1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 부분만 보는 거야. 이 부분.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느냐.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넓이의 총 합이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리은번 fx가 1이야. 자, 1이라는 함수 어떻게 그리시는지 알겠죠? 0부터 1까지를 보는데 항상 1이야 라고 했어. 그럼 이건 면적이 얼마야? 1이지. 그냥 확률 밀도 함수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자, 디귿번. 자, x-1이 주어졌습니다. fx는 x-1.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0, 1이 되겠지. 이 넓이가 1이 되느냐를 물어본 거야. 2분의 1이잖아. 안 되겠죠. 일단 넓이가 1이 돼야 돼요. 0부터 1까지 부분에 대해서 넓이가 1이 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절편이 2이고 x절편이 1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부터 1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확률 밀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넓이가 1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넓이가 1이면 돼요. 전체 면적이 합이 1이면 된다라는 얘기야.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확률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 약간의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이 1이 돼버리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3번 같은 문제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fx는 5분의 1이 확률 밀도 함수예요. x는 0부터 5까지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고 그래프를 그려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그래프로 문제를 풉니다. 5분의 1 이렇게 5분의 1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0부터 5까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만 보고 싶은 거야. 전체 면적이 1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기억 1번 물어봅니다. 1번 물어보시는 게 P에 1 이상 3 이하 이거 확률 구하래. 확률 구하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넓이로 접근합니다. 기하적 확률이 되기 때문에 넓이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십시오 하고 똑같은 얘기야. 넓이는 2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넓이를 확률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P, X가 2 이상입니다.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뭐 2 이상이니까 2부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겠다.
넓이는 밀변 3 곱하기 5분의 1에서 5분의 3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하겠다. 자, 99쪽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를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자,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주어지고 x는 0부터 2까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해서 결국 물어보는 게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거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요. y는 a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0부터 2까지를 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면적이 일단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면 2a가 나오겠지. 자,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밑변 2고 높이가 2a니까 2a가 넓이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 값을 구해.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0부터 1까지에 대한 넓이를 구하십시오. 확률을 구하십시오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하고 또 받고 1 넣어주시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1이 나와요. 확률은 4분의 1.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우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냥 이렇게 쪼개가지고 전체 1에 4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1이 다르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넓이를 가져오는 거니까. 전체를 1이라고 보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쉽습니다. 자, 밑에 99쪽의 문제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 ax 플러스 ax 플러스 x를 여기서 어디까지 모는 거야? 그다음 x를 여기서 어디까지 모는 거야? 5, 2. 자, 이 구간에서만 보는 거야. 근데 자, ax 플러스 1은 f 자 정점이 마이너스 1,0이야. 이게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야. 근데 어차피 확률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양수 부분에 있어줘야 돼. 그래서 뭐 대충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0부터 2까지 구간을 보고 싶은 거야. 자, 이 구간, 이게 전체 넓이가, 자, 이게 확률의 총합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0 넣어주면 a가 되거든.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니? 3a가 되잖아. 그렇지? 이거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넓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아랫변 윗변 더하면 4a, a에 3a가 되니까 4a 곱하기 높이는 2야. 그래서 결국 4a가 나오는데 얘가 1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a를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모양으로 푸는 거지 이제. 좌표 알아버리고 넓이를 구하면 되죠. 전체 넓이가 1입니다. 구간에서 주어진 그 넓이가 1이다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변수, 미지수를 구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특정한 부분의 확률을 물어보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응? 8번은 안 나온다고. 뭐지 물었어? 1 이상의 넓이 물어봤어. 정말 안 나온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 자, 이 부분 넓이 물어봤지. 아이고. 이 부분 넓이 물어봤지. 그렇지.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4분의 1이지. 나 같으면 전체 넓이에서 이거 빼버리면 된다. 그치? 자, 2분의 1 전체 넓이 밑변 3 높이 4분의 3 밑변 3 높이 4분의 3 그치? 빼기 이제 이 넓이 2분의 1에 밑변 2 높이 집어넣어야 되네. 1로 주면 뭐가 나와? 1로 주니까 2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2분의 1 4분의 9 빼기 4. 넓이를 뭐 초등학생 구하는 사각형 넓이를 못 구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이거? 완전 불량식품, 100% 불량식품. 뭐가? 1번? 1번에 2번. 4% 줬잖아 방금. 딱 나오잖아 8분의5. 전체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버리면 되지. 응? 한번 어려워? 안 가르쳐주지. 절대값 1,1는 알고 있죠? 1,9점.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면 안 돼. 확률이니까 음수가 확률이 나올 수 있죠. R은 이렇게 V자는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딱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 합이 1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이 넓이가 2분의 1이 돼야 돼. 절반이니까. 0 넣어주면 A가 나오거든. 근데 2분의 1이 나와야 돼. 즉 A가 1인 거야. 그 C를 구할 수 있어. 자, A가 1이다라고 C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 이거 넓이를 구하십시오. 2분의 1, 3분의 4. 자, 넓이를 직접 구해도 되고요.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닮음이잖아. 1대 2잖아. 넓이는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에 4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넓이, 자, 이게 2분의 1이라고. 닮음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럼 넓이는 1대 9가 되는 거야, 전체가. 그럼 전체 9분의 1이 되는 거야, 전체 9분의 1. 2분의 1에
9분의 1.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 힘 구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어차피 난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 가요? 어렵진 않은 문제야. 너희들 지금 그래프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 연속 확률 변수를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 부분에서 막 넓이 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고 어려워하고 있단 말이야. 됐어? 됐죠? 다 풀어져 버렸으니까.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넓이로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는. 자,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이산 확률 변수, 즉 확률 밀도함, 질량함수.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좀 독특한 이산 확률 분포로 이항 분포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항 분포를 배웠죠.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치? 그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의 분포를 다루고 싶을 때에 우리는 이항 분포를 썼는데, 우리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싶고, 이때는요, 자, 좀 이제 독특한 부분, 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가 있었듯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쓰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분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얘기야. 연장선에 있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면 노멀이거든요. 일단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 맞나? normal. 맞아? 철자 MAN? 맞겠지 뭐. 자, normal한 distribution. 분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반 10명이에요. 10명인데 몸무게가 65가 평균이야. 그래서 65가 뭐 5명이 있어. 5명.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있어. 막대 그래프. 근데 몸무게 60짜리가 2명이 있는 거야. 70짜리가 2명이 있는 거야. 우리 반 11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뭐 55짜리가 1명이 있고 75짜리가 1명이 있어. 자, 대체적으로 이래요.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명수가 가장 많아요. 일반적인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지구상에서도 평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들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불러줘요. 평균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여있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마치 이런 모양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팝콘 튀겨요. 그러면 이제 팝콘이 터지는 소리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어. 시간이 지나. 좀 성질 급한 놈이 먼저 터져. 펑. 그 다음 뽀뽀. 빡빡빡. 평균적으로 팝콘이 터지는 시간에 겁나게 많이 터집니다. 빡.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줄어들겠지. 빡.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에서 가장 많이 있고 멀어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거. 하여튼 이런 분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TV 보다가도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분포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프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혹시 이런 것들? 하여튼간 자,
봐봐봐. 뭔가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지만. 자, 그래서 101쪽을 보세요. 정규분포란 말이 나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자 확률 구하는 식 fx가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그냥 안 붙죠. 이 시그마의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확률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전혀 몰라도 돼요. 이건 그냥 이런 식이 있어. 어차피 너희들이 이런 숫자도 안 배웠단 말이야. 익스포넨셜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 함수, 밀도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갖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는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m은 뭘 얘기하겠어?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을. 자 그러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에 대해서 평균이 가장 높은 최대값을 가지면서 좌우가 대칭인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대칭이 돼요. 자, 종 모양이라고 하거든. 엎어놓은 종 모양의 형태가 나오고요. 중요한 건 좌우 대칭.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즉 m 빼기 x나 m 플러스 x가 서로 같아요. 이 말은 그냥 m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m에서 일정한 숫자가 빼진 곳과 m에서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곳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하여튼 이런 정확한 모습을 가질 때 그리고 이제 쭉 커질수록 점점 가까워져요.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 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분포를 공부하고 싶잖아. 근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분포 성적, 뭐 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겠어 무조건? 150점이 평균 나와서 50점이 10명이면 뭐 10점 떨어진 사람은 10명 적고 뭐 20점 떨어진 사람은 또 5명 적고 이게 대칭적으로 나오겠어? 절대 안 그렇잖아.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 이거야.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분포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겠다 이거야. 이거가 비슷하니까 똑같진 않지만 개체수가 내가 조사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모양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좌우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그냥 무조건 평균이 가장 많고 좌우 대칭적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101번에 자 제일 위에 1번의 정규 분포에 1번에 대한 얘기였고요. 정규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항 분포는 b라고 나타냈어. 그렇지? b라고 나타낸 다음에 횟수 n과 특정 사건의 확률 p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정규 분포가 결정되는 요인은 일단 정규 분포는 n이라고 써요. Normal distribution. 자, normal distribution n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균 그리고 하나는 표준 편차. 이 두 가지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정규 분포는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에 의해서 평균값이 나온다고 그냥 외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만 좀 어렵지 이제 문제 들어가면 겁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정확히 말해서 얘는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이죠. 표준 편차를 제곱시켰으니까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정규 분포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정규 분포가 있어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져버리면 그 정규 분포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가 커버리면 자 1번 노란색이 될까요? 2번 푸른색이 될까요? 어떤 게 될까요?
표준 편차가 커져버리면 평균에서 멀어진 값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평균에서 멀리 있는 곳의 값이 더 많아져야 돼.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좀 이제 완만해지게 돼요. 표준 편차가 줄어들게 되면 뾰족하게 돼요. 표준 편차가 줄겠다라는 얘기는 평균 주변의 값들이 더 많겠다라는 얘기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서 표준 편차가 작은 이 뾰족한 그래프를 고른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그래프 중에서 고른 그래프를 찾아보면 완만한 그래프를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 통계에서는 고르다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아가지고 평균적으로 많은 값이 모여있는 걸 고른 분포라고 하면 중3 때도 나와요. 이 내용이. 가장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뭘 결정하냐면 이 그래프의 폭이라고 해야 되나? 완만하냐 뾰족하냐 이걸 결정해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평균은 뭘 결정하겠어? 평균이 더 커지면 이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와주겠지. 그래서 평균은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게 2번에서 나와 있어요. 평균은 위치를 결정하고 표준 편차는 이 얼마나 완만하느냐 이거를 결정해 줍니다 라는 얘기가 2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필수의 제를 일단 하고 나서 103번을 풀어볼게요. 아직 너희들이 정규 분포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지금 안 와닿고 있는데 일단 필수의 제 2번을 보세요. 필수의 2번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과 x2 두 가지 자료를 조사한 거야. x1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x2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했어. x1을 조사한 게 fx, x2를 조사한 게 g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두 개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자,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얘는 f라는 녀석입니다. 평균이 x1이 되겠죠. x1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입니다. g라는 함수는 약간 더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얘가 g가 되고요. 여기는 x2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일단 그래프가 g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g는 평균이 더 높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누가 더 커요? g가 더 커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완만해진다 라고 했잖아.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뾰족 솟는다고요. 알겠어? 지금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기억! x1의 평균은 이겁니다. 자, x1을 조사한 게 f, x2를 조사한 게 g가 됩니다. x1의 평균은 x1이고요. x2의 평균은 x2에 틀렸죠. 1번 틀렸어요. 서로 다릅니다. 자,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은 x2의 평균이 훨씬 더 크고요. 틀렸고요. 3번. 표준 편차는 f가 더 커요. 그쵸? 우뚝 솟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x1이 더 큽니다. 이다시 1번을 보고 싶은 풀고있네요. 진작에 말했지. 그렇구나. 문제까지는 똑같은 말이구나. 문제까지 똑같아요. x1에 대해서는 f, x2에 대해서는 g라고 하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두 개가 대칭 축이 같아요. 대칭 축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요? 평균이 같다는 얘기야. f하고 g에 대해서 평균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녀석이 g가 되고요. x1, x2가 되죠. 평균은 서로 같아요. m으로.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x1과 x2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표준 편차가 커집니까? 완만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자, g가 더 완만해져 있는. 그래서 x2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더 큽니다. 맞습니다. 디귿번 m 이하이고 잘 봐라. 잘 봐.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정규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과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m보다 미만, m보다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넓이 확률 물어봤어요. 얼마가 될까요?
넓이로 구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전체가 2분인데 딱 절반 얘기하는 거 아니야. 2분의 1이 돼요. 그럼 두 번째 x2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는 항상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면적의 정확히 절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로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 풀어보세요. 말만 뭐 분명히 많았지? 뭐 어렵지 않죠? 뭘 고민하고 있나? 이 아저씨 정규분포 35,4를 따르겠다라고 했잖아.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야? 35라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4고 평균이 35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 평균이 35야. 근데 43 이상일 확률, 43 이상일 확률은 어디야? 여기잖아. 43 이상일 확률은 이 넓이가 된다고. 이 넓이. 이것과 같은 게 어디겠어? 왼쪽 오른쪽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일 거 아니야. 이 부분일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되겠어? 차이가 8이니까 8을 빼면 27 이하의 확률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넓이로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103쪽입니다. 103쪽. 103쪽 보시면 정규분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정규분포를 사용하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자연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분포는 뒤에 교과서 뒤쪽을 보시면 정규분포표라고 해가지고 확률값이 주어져요. 주어져 버려요 그냥. 자 봐봐 여기는 지금 없지만 IQ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래요. 자 정규분포가 있다고 치자. 내가 뭘 조사했냐면 전 세계의 IQ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IQ를 조사해 보니까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이 가장 많고 점점 대칭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평균이 대략 100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약간 더 올라갔긴 했겠지만 100 정도가 평균이 돼요. 그럼 100만 넘으면 너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오케이, 두 자릿수만 아니면 돼. 자, 그러면서 표준 편차가 내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인가? 표준 편차가 10인가? 하여튼간 얘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확률이. 근데 평균이 100이래요. 100 주변이 가장 많아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잖아요. 10개씩 쪼개는 거야. 자, 이건 표준 편차가 한 번 더해진 거고요. 이건 표준 편차가 2번 더해진 거고 얘는 표준 편차가 3번 더해진 거예요. 대칭적으로 해서 90,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표준 편차 10이 맞을 거예요. 80, 70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야. 표준 편차가 10이면. 근데 정규분포 표현은 뭐가 주어지냐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가 한 번 더해진 자 확률인데 평균 M에서 표준 편차가 한 번 더해진 것까지의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0.3413이에요.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표를 보고 100부터 110까지의 있을 확률은 정확히 34%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P, 확률, 평균부터 두 개의 표준 편차가 더해진 곳까지의 넓이, 이것도 주어져요. 4772, 0.477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즉, 100부터 120 안에 있을 확률이 47%예요. 반올림에서 48% 전 세계에. 그러면은 80부터 120까지 있을 확률은 48%의 2배니까 96%라는 얘기야. 내 IQ가 이 120만 넘어도 전 세계 4% 안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IQ 아나? 난 알아요. 우리 때는 IQ 검사를 했어요. 뭔가 우리 때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IQ 검사를 했습니다. 나는 120한가가 나왔었어요. 4% 안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표가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기분포가 좀 편합니다.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103쪽에 2번이에요. 103쪽에 2번을 봐요. 2번 보시면 정기분포 평균을 M이라고 하고, 자, 시겠습니다.